안녕하세요. 프루스트 손영애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삼각형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 삼각형은 각이 주어지는 거죠. 그죠? A와 B 다시 선상 안에서 연결을 해주셔야지 삼각이랑 각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삼각형에 약간의 곡선이 들어감을 해서 삼각형에다가 각을 내지 않고 A와 B 다시 사이에 곡선적인 반원의 형태를 나타내지만 이건 바로 부채꼴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꼴형은 A를 잡아주시고 B와 B 다시를 잡아주시는데 이럴 때 A, B, B 다시 길이는 같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펜샵이라는 것은 자 구가 있죠. 구를 갖다 반을 자르면 반구형이고요. 반구형을 잘라서 뒤쪽을 없애버리면 바로 펜샵 부채꼴형이 나오는데요. 이럴 때 이제 A, B, B 다시 일방하죠. 그래서 뒤쪽이 없는 일방하기 때문에 꽃을 갖다 꼽아 놓으실 때 B에서 B 다시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점차 진한 색에서 연한 색으로 넘어간다든지 또는 빨주 노초 파남볼에서 무지개 색깔로 들어가서 무지개를 연상해서 꼽아 나가신다든지 또는 공작 깃털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부채꼴형을 꼽아 나가시면 마치 공작이 깃털을 갖다가 날개를 펴고 날갯짓을 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할 수 있는 게 바로 펜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이걸 갖다가 흥미롭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게 화환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한국 스타일의 3단 바가지 스타일. 펜샵이 위에 하나, 작게 하나, 중간에 하나, 아주 밑에 크게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서 한국에만 있는 바가지 스타일의 하안을 여러분들이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는 강단 장식이든지 제대 앞 장식을 갖다가 많이 이용해서 요거 갖다가 성전꽃꽂이를 하셨을 때도 아늑하고 또 크기는 A 길이에 따라서 높이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놓는 장소를 갖다가 우리들이 이렇게 변화롭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꼽냐에 따라서 흥미 유발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포인트적으로 꼽아 나갈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같이 한번 꼽아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는 버드를 준비를 하고 설유화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잎이죠. 떡갈나무 잎이에요. 떡갈나무 잎을 갖다가 프리저브드 하였습니다. 즉 보존하러 갔다가 이렇게 해서 낙엽이 들어서 수분이 빠지면서 바삭거리면서 부서지기 쉬운 걸 갖다가 보존 용액을 이용해 가지고 프리저브드한 잎을 이용해서 오늘은 전혀 꽃 없이 간엽 종류들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펜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버드를 이용하셔서 버드는 뭐 이렇게 눈을 갖다가 여기를 벗겨내셔도 되고요. 이렇게 벗겨내시면 하얗게 이렇게 눈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밍크털처럼 그런 형태로 쓰시도 좋고 아직은 가을이 남아있다 생각해서 뭐 한 가지의 겨울과 가을이 같이 공존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의 길이. 자, 우선 이거부터 세팅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수반이 역시 시험 볼 때 보통은 여러분들 재료비 강기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 수반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펜샵, 부채꼴형을 하다 보니까 각이 진 사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둥근 원형의 하기가 펜샵, 부채꼴형과 어울리겠죠. 그죠? 그래서 역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세팅하실 때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등분이 된 세 쪽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한 2cm 정도
여기에 딱 맞출 수 있는 걸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해놓으시면 시험 보러 가실 때 어떻게 세팅해야 되지? 그 시간을 끌 필요가 없으시죠. 자, 3분의 2 쪽에서 조금 더 2cm 정도 더한 것만큼 자르세요. 자르셔서 네, 자르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시면 여기 딱 맞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폼을 갖다 세팅하실 때 고정감이 있으셔야 돼요. 움직이지 않게. 그러신 다음에 요거를 다시 반을 자르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반을 자르세요. 하셔서 아랫부분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해서 채워넣기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바로 뭐 고민하실 필요 없이 바로 꼽아 나가시면 되거든요. 물론 시간이 따르면 가장자리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깎아내셔도 꽃을 꽂기 편하시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폼을 받으시면 이렇게 운물정자를 하셔서 각 9등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운물정자에서 9등분 해주시는데 폼은 억지로 눌러서 담지 말라 그랬죠. 그냥 띄워서 담으시면 10분 정도면 자기 무게에 의해서 가라앉아서 속 깊이까지 물이 차죠. 그래서 자 보통 이제 이 A의 길이는 놓는 장소에 따라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하지만 거기 주어지겠죠, 그죠? 어디에 놓는 몇 미터, 몇 센치, 높이가 몇 센치짜리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죠. 그럼 자, A는 9등분한 이쪽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에서 A 길이 자, 보통은 수반의 넓이에다가 1.5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조금 짧게 잘랐네. 보통은 수반 길이 수반이 높을 때는 길이에다 하시고요. 이렇게 수반이 낮을 때는 폭에다 가시면 되겠죠. 수반 높이의 1.5배 정도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위실은 비스듬히 하시죠. 해서 여기 A입니다. A의 가지 끝 각도가 약간 뒤로 5도 정도 기울여 줄 수 있도록 앞으로 꼽다 보면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무게감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들어요. 그래서 뒤로서 5도 정도에서 정중앙에다 꼽았습니다. 폼의 위치는 꼽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꽃길은 다 똑같게 나옵니다. A, B, B' 그래야지 반원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자, 똑같이 나오는데 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 역시 플로랄 폼이 이 길이만큼 더해지기 때문에 그 길이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잘라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길이만큼 자릅니다. 잘라서 자, 이렇게 여기서 A가 나온 그 지점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수평으로 꼽아주셔도 되고 내 앞으로 5도 정도 당겨서 꼽아주시면 이것도 상관은 없어요. 수평으로 꼽으셔도 되고 내 앞으로 5도 정도 당겨서 꼽아줍니다. 자, 이럴 때 이 길이는 명확하게 이론상은 같은 길이지만 폼에 요만큼 길이가 더해지기 때문에 조금은 잘라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B''의 길이 B와 같은 길이로 들어가면 되겠죠. B''는 B와 같은 길이로 해서 대칭이 되는 부분에다 이쪽에다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폼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2cm 손가락 한 마디 2, 3cm 정도만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역시 A가 들어간 그 부분에서 내 앞으로 5도 정도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A, B, B'로 해서 부채꼴형의 윤곽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B와 B''가 대칭이 되는 부분이 들어갔고요. A와 B와 B''는 전체적인 형태는 부채꼴 형태가 지금 드려졌죠. 그죠? 이렇게 해서 윤곽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으면 여기에서 얘와 얘 부분을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자, A와 B 부분 채워나가겠습니다. 자, 길이는 거의 같은 길이가 나오죠. 채워나갈 때 이 라인선상에서 채워나가지만 약간은 자리에 움직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약간은 앞뒤로 해서 변화를 주시는 게 지루해 보이지 않고요. 자, 그래서 같은 길이를 해서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한 2개 정도 요거 제가 B를 조금 짧게 잡은 것 같아서 조금 길게 잡겠습니다. 자, B' 이렇게 하고 자, 요 사이에서 2개나 3개 정도. 네. 요럴 때 요 사이에 들어간 앞뒤로 좀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가지 끝의 각도가. 자, 그럼 이쪽에도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연결을 해서 A와 B' 선상 안에서 A와
B' 선상 안에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같은 길이. 네. 자, 이렇게 해서 꼽아주시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B와 A 길이의 가급적이면 이 여기서 나온 이 길이가 이렇게 B보다는 길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반원의 형태 안에서 역시 또 윤곽은 잡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보다 이렇게 길게 나가지 않도록, 즉 정돈된 반원의 형태를 갖다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정돈된 반원의 형태를. 자, 여기까지 하셨어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바로 앞에서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자, 정리가 된 반원의 형태가 나왔을 겁니다. A는 뒤로 오도, 반면에 B와 B''는 내 앞으로 앞쪽으로 5도 정도 당겨서 편안한 반원의 형태가 나오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삼각형은 A와 B선 안에서 각을 만들어 주셨죠. A와 B선 안에서 나뭇가지 나가지 않게 했어요. 하지만 부채꼴형은 나가지는 않게 하지만 약간은 반원 형태를 갖다가 만들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앞쪽으로 이제 채워져 나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중앙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 부분이 비어 있어서 이 중앙 부분이다. 요거 조금 짧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긴 걸로 바꾸겠습니다. 네, 조금 긴 걸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편안한 형태.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사이사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성전꽃꽂이 하시는 분들 하나씩 버들가지를 더 넣으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 포인트 부분에다가는 이렇게 해서 요 나뭇가지를 A 길이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로 하세요.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로 하셔서 여기 자 A가 나온 요 지점 앞으로 나와서 가지 끝의 각도가 45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다 포인트를 꼽아 주시는 거예요. 네, 포인트 A 포인트 45도 가지 끝의 각도가 45도를 유지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신 다음에 바로 앞에서 우리가 버들가지를 이용하셔도 좋고 다른 걸 이용하셔도 좋아요. 바로 앞에서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밑에서 이렇게 해서 C를 꼽아 주시는 겁니다. 자, 삼각형이랑 똑같습니다. 인버티드 T샵도 똑같아요. C를 꼽았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가급적이면 이 가지 끝이 포인트와 수직선상에서 떨어지도록 해주라 그랬습니다. 요거와 얘가 포인트와 C는 포인트에서 수직선상에서 떨어진 위치에 요거를 C를 갖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가지 끝의 각도 그냥 그대로 수평 90도 유지하셔도 되고 약간 올라가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부분과 마찬가지 앞에 부분도 버들로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에 부분도 자 이렇게 해서 둥글게 하나, 네, 자 조금은 짧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네, 여기에서 이렇게 둘. 자 너무 지나치게 길지 않도록 앞부분에서도요. 자 여기들 이렇게 따라가지고요. 이 부분을 채웠듯이 이쪽 배 쪽에도 C 부분에도 채워넣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셔서, 자, 앞으로 돌려보면은 역시 C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원의 형태가 나타났어요. 반원의 형태. 그래서 무리하게 C보다가 길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C보다 이 격가지들이 무리해서 길게 나가지 않도록요. 이렇게 해서 반원의 형태가 전체에서 아래 윗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앙중앙 채워넣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포인트로 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자, 사이사이로 네. 라인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죠. 점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나고 선이 모여서 면의 구성이 나왔어요. 이 자체는 하나의 선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를 너무 길게 해서 버들을 가리지 마시고요. 가지를 조금 짧게 해서 버들선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공간 채워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도 역시 A, B, B' 이런 순서대로 들어가시는 게 편안하겠죠. 다시 A, 그 다음 이쪽에서 자 길이 조금 짧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B 순서 그대로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단 좀 사이사이 메꿔 놓으신다는 생각으로 B 이쪽에서 B 다시 들어가겠죠.
자, 그쪽에서 다시 B 다시. 여기서 이렇게 B 다시 들어가요. 네. 자, 모든 꽃은 이 포인트 쪽을 향해서 꽃들이 서로 마주보게 들어가는 겁니다. 구심점을 향해서 꽃들이 서로 마주보게 꼽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얘와 얘 사이 다시 반복적이겠죠. 그죠? 네, 다시 반복적으로 사이사이에다가 네,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그저 채워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우실 거 없으시고요. 사이사이 선과 선 사이에 이렇게 좀 덩어리 꽃들, 잎사귀들로 채워넣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역시 이 부분에도 얘와 얘 사이에 B와 B 다시 A와 B 사이에 이렇게 채워넣으시고요. 그 다음 이쪽 부분에도 다시 또 하나 또 채워넣으시면 되겠죠. 빈 공간에다가.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본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익히시면 아주 쉬워요. 수직형부터 정확하게 해주시는. 자, 우선 이 공간이, 이 부분이 조금 비어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밥이 많은 잎사귀들로 명구성을 해서 채워나가겠습니다. 입체감 있게 채워나가는 역할을 할게요. 자, 여기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널렸던 부분이 비어 있어서 역시 이 부분에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어때요? 채워져 나가고 있잖아요. 자, 여기가 허전하다 싶으면 그 부분도 조금 긴 가지를 이용하셔서 자, 꼽는 위치는 약간 이렇게 뒤쪽에서 살짝 꽃을 받쳐줘도 상관은 하지만 메인이 버들이기 때문에 너무 버들을 가려주는 그런 어렌지는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메꿔줬습니다. 메꿔줬으면 역시 앞쪽에도 마찬가지로 사이사이 자, 메꿔주시는 역할을 하면 되겠어요. 자, 좀 더 풍성하게 사이즈를 메꿔주시고요. 이 앞쪽에 C 부분에 나온 부분도 있으시죠? 그 C 부분도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로 네, 사이사이를 좀 메꿔주시는 겁니다. 뭐 그냥 그대로 아무리 가짓수가 많아도 여러분들 기본들 A, B, B-C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간을 메꿔 나가시면은 네, 전혀 어려움 없이 쉽게 해내실 수 있으세요. 단 이제 소재 정리 같은 거 이런 것들 잘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 자, 네. 그냥 뭐 오렌지라는 어렌지먼트가 꽃을 갖다 간역과 꽃이 있어야지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황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잎사귀 종류 또는 간엽 종류와 잎을 이용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꿔나가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들의 선을 이용했죠. 버들의 선을 해서 선적인 형태, 윤곽을 잡아준 거를 이 나무를 이용해가지고 예, 공간 메꾸기를 좀 더 풍성하게 네, 표현을 해줬죠. 사이사이에다 집어넣으면서 분위기를 살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선류화가 멋진 게 있어요. 그래서 선류화를 갖다가 중앙쯤에다가 또 좀 넣어주는 역할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끊어 쓰실 때 그 다음까지를 쓸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잘라서 쓰세요. 자, 또 다른 컬러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곡선적인 게 쓸 때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너무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고, 아니면 너무 어렵다 싶으면 쓰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시간 막 이렇게 지연이 되고 힘들어 하시는데, 꼭히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좀 고든 가지들 이용해서 사이사이, 네. 조금 더 다른 분위기. 자, A 부분에서 들어갔으니까 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A 부분에도 좀 길게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들어감으로 해서 색감이 자, 여러 가지가 섞여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B 쪽 부분도 좀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자, 각기 다른 간엽들을 이용해서 예, 전혀 그 꽃을 넣지 않고 좀 색다른 분위기로 지금 부채 골룡을 하고 있어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좀 벗어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물론 시험 볼 때는 기본에 가장 완벽하게 해주시는 게 좋으시지만요. 자, 사이사이에다 또 다른
색감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역시 C 부분 쪽도 들어갑니다. 이럴 때도 물론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 제일 예쁜 거를 갖다가 길게 쓰시면서 이런 거를 면적으로 쓰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가지가 짧고 장가지들이 많이 붙어 있을 때는 단 쓰실 때 잘려진 부분이 잘 표현되지 않도록 이렇게 자르실 때 신경 쓰셔서 약간 숨기듯이 잘라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색깔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이 설류하는 봄에 눈처럼 하얀 꽃을 피운다 그래서 하얀 꽃을 보는 매력이 있죠. 보면 초봄에는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가을 되면 이렇게 단풍이 져서 색깔이 또 이렇게 예쁘게 사계죠. 여름에는 또 그린색을 잎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렌지 할 수 있는 그런 매력 덩어리의 꽃이 바로 이 설류합니다. 네. 뭐 여러분들 추수감사주 교육꽃꽂이 하시는 분들 추수감사주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색들을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여기에다가 열매를 곁들여서 쓰신다면 추수감사주 꽃꽂이도 훌륭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추수감사주 보통 국화들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간엽들만 이용해서 써주셔도 선과 점들의 구성에서 자 선은 점점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나오고 선들이 모여서 하나의 면의 구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자 아랫부분도 살짝 이렇게 해서 보탬가지를 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버들에서 그린색이 나오고 고동색이 나오고 가을의 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약간 이 나뭇가지에서 여름의 잔재가 남았다면 이쪽 설류화를 해가지고 전체 톤을 갖다가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떡갈나무를 이용해서 이제 면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 공간들 이렇게 넓은 떡갈나무를 이용해서 점, 선, 면이 하나의 작품에서 다 어우러져서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면적이다 보니까 선과 선 사이에 섞여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해서 또는 바깥쪽으로 해서 이 면을 살려서 안정감 있는 그런 구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사이사이 끼워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예쁜 잎들 네 그래서 아랫부분에 좀 안정감 있게 또는 사이사이로 자, 또 다른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참 요사이는 많이 발전이 됐죠. 이렇게 없어지는 나뭇가지들을 프리저브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보존화 기법이 나와서 뭐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프리저브인 것 같아요. 색깔이 참 예쁘게 나왔죠. 자, 여기 A 부분에서도 좀 높게도 올라가고요. 이 부분에서 A 부분에서 너무 짧게 넣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좀 높게도 좀 넣어주시고. 자, 삼각형과 펜샵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연결 수업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역티자에서 삼각형이 나왔었죠. 그 삼각형에서 다시 네 이제 각을 안 주고 둥글게 반원의 형태를 연결할 수 있는 부채꼴형을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를 해서 사이 가운데 부분도 좀 채워 놓으시고요. 모든 꽃은 축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 본다 그랬습니다.
여름에는 또 이렇게 그린의 잎들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참 매력 있어요. 더 시원하고요. 자, 선과 면과 점들이 점선 면이 모여서 하나의 부채꼴형을 갖다가 자 만들어냈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자, 항상 멀리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오세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후다닥거리고 바쁘시게 나오시지 마시고 조금 더 채워놓을 공간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나오시고 아랫부분이 조금 더 빈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채워놓을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좀 채워놓고요. 그래서 오렌지 몬드가 참 재밌어요. 뭐 이렇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아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연결 하다 보면 이해가 또 금방 되시는 게 서양 꽃꽃의 특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돌려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선을 가지고 A, B, B'의 윤곽을 잡아줬어요. 각이 주어지면 삼각형이고 반원의 형태를 갖다 만들고 다시 여기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반원의 형태가 나와줬죠. 그래서 선과 많은 점들과 면으로 해서 오늘은 부채꼴형을 갖다가 간염만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봤는데 어떠세요? 굳이 여기에 다른 색이 다른 꽃들이 섞이지 않아도 간염만 가지고도 이렇게 훌륭하게 오렌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갖다 보존하려 했을 때 이 모양 그대로 해서 4년이고 5년이고 보존시킬 수 있는 게 또 오늘 같이 곁들여 본 프리저브드 보존화의 매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펜샵 부채꼴형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